이리론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3월 넷째 주 KBL 루먼 팩트 2부 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부에는 LG, DB, 삼성, 오리온, SK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예, 댓글에 송교창님이 나 너무 미워하지 마요. 안 미안합니다. 예, I love you. 예, 저희가 일부에서 그 오해에 대한 어떤 이야기 KCC 편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예. 아니 호응 가지고 뭐라 그러고 호응 가지고 뭐라 그러고 선교차 가지고 뭐라고 선교차가 뭐라고 우리 뭐 어떡하라고요. 맨날 사과만 하라고. 아 진짜 못 해먹겠네 진짜. 아이 그래도 그런 오해가 생겼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뭐 부덕의 소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이 상황에서 저는 이미지 만들겠습니다. 예. 난 덕이 없어요. 예, 덕이 없어. 예, 부덕의 소치다. 저희 그래서 예. 정말 삐뚤어질 거야. 삐뚤어질 거야. 안 돼요. 그럼 이르는 흔들립니다. 예. 삐뚤어지시면 안 되고. 다 저희가 부족한 탓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댓글 써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드리는데. 아, 그렇죠. 네, 예, 이게 또 그렇습니다. 관심의 어떤 네. 표현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놓으세요. 예. 네이버 댓글도 안 되는데. 예. 그렇죠. 거기 좋아요밖에 못 누르잖아. 예, 맞아요. 예,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KCC 얘기를 저희가 1부에서 많이 했는데 댓글이 좀 2부에 많았어요. 왜냐면 지난주 2부에 KCC 얘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헤인즈가 왔는데 이제 수비 어떻게 할까요, KCC? 그것도 저희가 1부에서 지역 방어 얘기 좀 일부에서 했습니다. 이동환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케인즈의 예. 효과, 약점, 장점. 보고 싶으시죠? 예, 많이 봐주세요. 1부 다시 1부 돌려보세요. 보세요. 예. 네, 네. 그리고 38광땡님, 이것도 얘기했는데 38강 때 땡기는데. 38광땡 닉네임 마음에 드시나요? 예. 아주 강력합니다. 자레드 설린저 같아요. 잘해도 설문죠. 예. 예. 모비스의 가장 큰 적은 숏농의 꼬라지다. 이 꼬라지라는 게 유동혁 기자가 쓰시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그것도 실제적으로 가장- 프로농구 파는 가면 이제 감독님들이나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꼬라지. 꼬라지 부린다고. 예. 아. 그 약간 은어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편하니까. 제 유튜브잖아요. 그렇죠. 방송 시민위원회 뭐 심의 규정을 갖다 준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꼬라지라는 말 저희가 이제 뭐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렸다. 뭐 이런 뿌듯함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철대가리님이 이거 이제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 SK가 최부경 선수가 그 이제 뭐 공중 경합 중에 뭐 미치는 문제라든지 이제 어제 경기죠. 이렇게 S 더비 경기에서 그 장민국 선수가 이제 착지할 때 슛하고 발 집어넣는 동작이 이거 뭐 고의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원래부터 이 선수가 약간 더티 플레이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최봉현 선수에 대해서? 예.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진짜 조심스러워요. 그 장면을 보면 장민국 네. 선수가 슛을 던졌죠. 네. 슛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그 착지 공간을 이제 최봉현 선수가 한 발 더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살짝 의도성이라기보다는 좀 못된 습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최병현 선수가 또 이제 이게 파울이다 아니다 심판들에게 이제 항의하는 거 보고 그렇죠. 저건 아니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 이전에도 사실 이 선수가 헐리우드 액션이 좀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좀 더 우려스러웠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상대가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꼈을 때 같이 끼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같이. 파울 유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최범 선수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넘어지면 이거 팔을 끌고 이렇게 넘어진단 말이죠. 그게 또 이제 위험하죠, 구성 이게요. 위험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의성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선수 네, 본인만 네. 알 수 있을 그 텐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알아요. 좀 조심스럽다는 거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실은 본인만 아는 문제고 장면만 보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발 집어넣는 동작이 사실 선수라면 그 발을 보통 빼지 않느냐. 그럴 때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막상 그 경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되는 건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다만 그러니까 최범현 선수가 지금 이제 이런 논란의 좀 중심에 선 것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고의성마저 의심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유동 기자
얘기한 그런 안 좋은 습관의 문제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약간 클린한 어떤 동작, 조금 더 클린한 플레이를 하면은 좀 이런 오해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저는 어떤 부분이요. KGC나 전자랜드도 이제 그 수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잖아요. 타이트하게 하는 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요즘에 모든 팀들이 다 타이트하게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린더를 그러니까 넘어서서 좀 더 오버해서 넘어서면서 착지하는 스페이싱을 안 주는 그런 수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좀 깎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 그러면 진짜 다치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좋지 않은 습관이고 이게 그런 부분을 갖다 자제를 그렇다고 해서 사실 파울이 안 물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경기력에 어떤 이제 영향을 주느냐 이게 뭐 자기의 어떤 열과성을 다한 어떤 그런 수비력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그 기본적인 어떤 스텝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몸이 밀려가는 거고 여기 코어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몸이 밀려가면서 하는 그 쓸데없는 근데 우욕만 가다한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그냥 진짜 좀 깎고 그 현장에 있는 지도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갖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경기력이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댓글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성의 LG. 예.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10위입니다. 지금 17승 31패인데 역대 최강 10위. 고춧가루 그냥 아주 팍팍팍. 예. KG 시즌에 좀 맥없이 패했는데 오리온전에서 잡아내면서 또 오리온 아주 그냥 천적. 예, 발목 잡아버렸어. 말 그대로 천적이고 지금 이관희 효과가 되게 좀 눈에 띄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관희 효과의 그 실체는 뭐냐면 이관희 선수의 포인트 가드. 음. 그러니까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주면서 LG의 어떤 공격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이관희 선수가 기본적인 득점력 그리고 폭발력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 LG가 다른 옵션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그런 폭발력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관희 선수한테 이런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갖다 주는 거는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리온 윌리엄스하고 2대2 공격이 알고도 못 막는 어떤 그런 공격 패턴 중에 하나가 돼 버리려고 그래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 LG의 공격 옵션 중에 가장 위력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라렌하고도 합을 잘 맞추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렌 같은 경우는 또 그 라렌 리오니어스는 픽앤롤도 되지만 팝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부작용은 뭐냐면 이관희 선수가 아직 슛 셀렉션이라든가 그 게임의 어떤 흐름을 읽는 능력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관희 선수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줘버리게 되면 LG의 공격 흐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줄만 하긴 한데 이게 만약에 이관희 선수가 지금은 이제 좋은 상태여서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또는 어떤 망치는 경기가 조금씩 더 빈도가 높아질 경우에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게 뭐 특정 선수의 뭐 기량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타입적으로 슛 셀렉션은 차이가 나지만 이재도랑 뭔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봐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재도도 사실은 포인트 가드로서 뭐 경기 운영, 뭐 이런 조율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능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재도가 이번 시즌에 탑급 가드로 거듭난 이유는 뭐냐면 한정적인 상황 안에서는 2대 게임 충분히 잘하고 자기 공격성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이관희보다 슛 셀렉션은 더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관희가 포인트 가드로 뛰어도 이 선수는 막 볼을 막 정확하게 뿌려주거나 미스매치 상황 보고 완전 막 볼 흐름을 완전 살려주거나 이런 거는 못해요. 근데 다만 리온 윌리엄스의 2대1라든지 자기가 속한 2대 게임의 한정적인 상황 안에서는 센스를 발휘할 줄 아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정지어서 이관희를 핸들러로서 쓰면은 저는 이관희는 굉장히 무서운 선수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정도 신장에 그 정도 스피드에 그리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정도 폭발력 있는 선수 잘 없거든요. 그렇죠. KBL에. 근데 다만 이 선수가 메인 볼 핸들러 하면서 막 이제 볼까지 뿌리고 막 전체 공격 세팅하는 작업에 쓸만한 가드인가?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슛 셀렉션이 말 그대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에서 조금만 찬스 나면은 슛을 던지는데 이게 뭐 조성 감독이 오케이를 해주기 때문에 그린라이트를 줬기 때문에 LG에서 유난히 더 많아지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뱅크샷도 많이 쏘는데 이게 막 그냥 백보드 맞고 림 맞고 그냥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게 안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약간 경기를 망치는 상황도 많이 벌어져요. 이게 KG 시절이 대표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성 감독이 지금은 자유를 주되 다만 이제 다음 시즌 시작될 때 비시즌 훈련할 때 어느 정도 상황을 제한을 하고 약간씩 다듬어서 이관희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은 이관희는 그 역할 안에서 굉장히 폭발적이고 날카로운 선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제어하고 깎아주면 깎을 수 있을까요? 이관희를 깎을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관희가 포인트 가드 롤을 보는 건 괜찮은데 이 시간대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맞습니다. 지금 이제 포인트 가드 볼 때 이제 다른 선수 당신 라인업으로 갖춰져 있고 본인이 볼음반하고 2대2도 하고 볼 뿌려주는 역할 패턴 안에서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이런 시간 자체를 너무 길게 가져가지는 말고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가드들 있잖아요. LG 가드 많잖아요. 그 선수들이 같이 뛰는 시간 안에서 슈팅 가드로서 공격성도 발휘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장신 라인업의 포인트 가드로서도 역할을 하고 요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저는 이관희하고 이대성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맞네요. 이대성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대성이 사실 그거 안 되잖아요, 잘. 예, 맞아요. 그 물론 폭발력이나 지금 어떤 뭐 수비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대성이 좀 더 낫지만, 그렇죠. 좀 더 낫지만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에게 그렇게 깎아서 저는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이제도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도하고 이제 변준영하고 이제 양립하는 방법은 뭐냐면, 솔직히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도 한 번, 변준영 한 번이에요. 또는 안쪽에 한 번. 그렇죠. 설린저. 예, 안쪽에 한 번.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그 이 선수가 그 성향이 너무 짙어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선수를 비난하거나 이 선수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 선수 했을 때 또 다른 선수를 하나 붙이고 예를 들어서 페이로 어떤 한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오고 그 메인 포랜드 그 백 포랜드를 할 수 있는 선수 붙이고 같이 뛰게 만들고 이동환 기자처럼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시간에서 갖다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대성도 저희가 얘기할 때 한호빈을 같이 쓰는 것 그래서 한호빈이 보완해 주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DB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B 20승 28패 공동 8위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 2승했습니다. 전자랜드 잡고 SK 잡았습니다. 자, DB는 뭐 이제 남은 시즌 어떻게 보면 유종의 미를 거둔 상황이어서 막 특별한 이슈가 엄청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시즌 마무리하면서 좀 지켜보는 저희가 또 짚어보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볼 때 DB가 이번 시즌 아쉬웠던 게 트랜지션 공격입니다. 네. 예, 이게 뭐냐면은 DB가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트랜지션 공격 효율이 리그 전체 1위였어요. 효율이. 예, 그래서 포지션당 1.213점. 제가 뭐 스탯 갑자기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이번 좋죠. 왜 스탠 얘기하고 좋은데 왜 부끄러워하세요? 뭔가 저희 1위 농구 이미지가 숫자를 막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이미지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 숫자 보완을 하는. 예, 그래서 트랜지션 어떤 공격 효율이 1.213. 잘한다. 예, 저 문과라서 조금 힘듭니다. 다만. 예, 그래서 근데 이번 시즌에 꼴찌가 됐어요. 트랜지션 공격 효율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5대5 게임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막 스팟업 공격해서 3점 만들고 이런 거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KBL이 리그가 그냥 다 스피드한 농구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DB가 유난히 갑자기 트랜지션 공격 효율도 떨어지고 빈도도 낮아지는 그런 농구로 바뀌어버리면서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이번 시즌에 발생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기록은 시즌 기록이기 때문에 그 시즌 초반에 외국 선수를 고전했을 때 기록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를 너무 또 단편적으로 DB의 시즌은 이랬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록이 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DB가 그 스피드를 다시 좀 되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는 기본적인 어떤 그 1차 기준점이 되니까. 근데 그렇죠. 그 데이터에 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데이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어떤 심연의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렇죠. DB가 왜 이렇게 됐냐? 제가 볼 때는 일단 트랜지션의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속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얼리 오펜스고 세컨 브레이크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 DB가 기본적인 어떤 속공이 잘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경민, 호응이 완전치 않았다. 그렇죠. 컨디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수비 리바운드가 기본적으로 리바운드가 기본적으로 출발점이잖아요. 근데 오누아쿠가 있을 때는 오누아쿠가 있고 김정규가 건강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 되면서
스무드하게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았다. 올 시즌에는 그쵸. 이제 그 네.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DB가 그런 이제 트랜지션에 대한 어떤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를 얀테 메이튼으로 갈 것인가 저는 그거보다는 그 오나우코 같은 타입 그런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된다 무조건 만약에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공격할 수 있는 자원은 많은데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 어떤 김종규는 살짝 기복이 있으니까 이 선수한테 부담감을 주면 안 되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강력한 보조 역할 원투 펀치인데 투 펀치 그러니까 투 펀치의 어떤 그 역할을 갖다가 맡겨야 위력이 극대화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팀은 두 번째는 벤치의 경쟁력. 그러니까 벤치의 경쟁력을 강화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체력이 만빵되면서 트랜지션이 강화될 수 있는 건데 DB는 올 시즌에 벤치가 망했어요. 그렇죠. 딱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숙제를 갖다가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DB가 이번에 이제 드래프트에서 가드로만 신인을 2명을 뽑았고 네. 나름 쏠쏠한 활약을 해줬지만은 네.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사실 김연호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뭐 시즌을 아예 치르지 못한 부분도 아마 네. 세상에 그 벤치 문제에 좀 타격이 됐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김태형도 사실 이번 시즌은 거의 뭐 전력 외의 선수로 부상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분류가 됐고 빅맨지는 뭐 거의 뭐 사실은 벤치가 거의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게 회복이 되고 로테이션 농구가 되기 시작하면 이상문 감독이 평소에 추구해오던 그게 되기 시작하면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어떤 트랜지션 공격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DB는 지금도 객관적 전력은 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부상은 정말 좀 잘 이렇게 다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시즌에 외국인 선수를 저는 좀 신중하게 좀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21승 27패 지금 7위를 달리고 있고 주간 성적이 전자랜드한테 승리 갖다 거뒀는데 SK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이 김시래 없이 되게 선전을 하면서 이거 6강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이거 SK전 진 게 조금 약간 아쉽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6강권과의 어떤 승차가 또 이제 벌어졌죠. 예. 지금 이제 2.5게임 사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21승 27패면 지금 그 몇 경기 남았냐? 6경기 남았죠? 네. 이 전자랜드는 5게임 남았고 예. 부산 KT는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쵸. 여기 뭐 6게임 남았죠? 예, 6게임 남았으니까 지금 아직 산술적으로는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쵸.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은 진짜 될 듯 또 안 되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삼성이 정말 쉽지 않다 그랬는데 또 좋아졌다가 네. 또 괜찮아지는데 그랬는데 SK한테 졌어요. 그것도 역전패.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은 시즌 내내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기대 안 할 때 또 확 올라오고 정신적으로 뭐 어떻게 잘 다져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주목해야 될 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김진영이 이제 김시래가 없는 상황에서 좀 기회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면서 좀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유독 기자 지난주에 그 전자랜드와 삼성 경기 현장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요? 안 갔어요. 예. 아니에요? 네. 제가 다른 기사를 보고. 네. 안 갔어요. 알겠습니다. 저 착각했네요. 예. 네. 아무튼 경기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보죠, 경기. 예, 경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김지영 선수 살짝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차민석 선수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김지영 선수가 메인볼 핸들러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차민석 선수는 지난 SK전에서 스타팅 멤버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로 이제 김지영 선수 메인볼 핸들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익과 손실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속공에서 치고 나오는 스피드가 남달라요. 그쵸. 그리고 패싱 센스가 있어요. 근데 스크린을 아직 이용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능력은 좀 떨어져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선수가 이제 그래비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순간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중앙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수비가 약간씩 몰리면서 뭔가 견제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서 좌우로 빼줬을 때 킥아웃 패스를 했을 때 뭔가 삼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아직도 저는 한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수비에서는 지금 수비의 어떤 그 끈질긴 능력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는 시즌 초반만 해도 따라가면서 컨테스트를 하는 그런 빈도가 좀 줄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끈적해졌더라고요. 그 부분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볼 핸들러를 스크린을 피해서 수비하는 요령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SK전에서도 김선영 선수를 수비를 하다가 거기서 한 2차례 놓쳤는데 그게 거기에서 김선영 선수가 뭐 석점 한 방을 넣고 또 돌파를 하면서 넣었던 그 점수가 사실은 그날 흐름의 어떤 분기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김연영 선수가 아직도 그 득실이 있다. 근데 이 선수가 삼성의 미래까지, 제가 미래까지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삼성에서 키워볼 만한 카드인 건 맞는데 지금 이렇게 6강이 굉장히 좀 뭐랄까 급박한 상황에서 이 선수를 메인볼 핸들로 쓰면서 전면에 내세운다? 이거는 저는 글쎄요. 저는 약간의 도박성. 그렇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음. 차민석 같은 경우에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좋냐면 센스가 좋아요, 이 선수가. 센스가 좋고 나름 이제 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평가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선수가 여전히 이제 수비에서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이 많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골 밑에서 자주 놓쳐요. 그리고 생각보다 파워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이 좀 넓고 하긴 한데 밀리는 경우가 많고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좀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심 이동이 좀 덜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불구하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수정이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과연 이 선수를 썼을 때 어떤 그 이득과 손실 이런 부분은 사실 손실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키운다는 의미가 사실 그게 키운다는 의미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삼성이 6강을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데 여기서 총력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을 갖다 키운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뇌피셜인데 네네. 지금 삼성이 분위기가 좋아서 네. 6강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약간 사실상 차민석 데뷔한 시점 그리고 이제 김실의 시즌 아웃 때 김진영 출전 시간 늘어난 시점부터 약간 삼성이 다음 시즌을 보는 듯한 어떤 준비 과정에 이미 저는 들어갔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물론 이제 지금 전자랜드가 막 예상외로 너무 흔들리고 KT도 부진하면서 승차가 안 벌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그냥 6강권이긴 한데 저는 지금 삼성이 그냥 그 준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시즌 벌써. 그거도 예. 저는 만약에 거기서 그런 거 딴지 하나 걸면 음. 자 SK 전에 게임 승차가 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충분히 예. 따라갈 만한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음. 따라갈 만한 게임이었고 사실 삼성은 SK한테 좀 강해요. SW를 하면 그쵸. 그런 상태 SK를 잡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쵸.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김진영과 차민석을 스타팅으로 이 선수를 스타팅으로 넣고 미래를 키우고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고요 우리가.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더 쫀쫀한 경기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긴 했어요 초반에. 초반에 그래서 삼성이 이제 분위기를 잡고 갔는데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좀 도박성이 너무 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좀 기준점이 좀 불분명하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 시점에서 어떤 지향점 남은 시즌의 지향점이 이제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일단 그렇고 사실 임동섭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시즌 임동섭에 대한 평가가 지난 시즌까지 그거였어요. 저는 사실 이 선수가 상무 전역하고 나서 뭐 부상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온전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부상이 있었던 시간이 길어서 그래서 이번 시즌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 건강하게 준비를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성적 자체가 되게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네. 1라운드 때 잠깐 좋았다가 2라운드부터 페이스가 떨어지더니 거의 뭐 4, 5라운드 때는 뭐 오픈슛도 불안한 정도로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동섭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가 이제 고질적인 어떤 허리 부상이 저는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시즌 준비를 잘했고 그래서 저도 원인을 솔직히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즌 전에 임동섭의 어떤 2대2 핸들러 가능성 얘기도 하고 이 선수가 어쨌든 국가대표 슈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3점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더 기여도가 이번 시즌에 높아질 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던 어떤 핸들러 비중을 높이는 거는 둘째치고 기존에 잘했던 것 예전에 뭐 이제 스팟업 공격에서 3점 마무리해주고 아니면 한 번씩 이제 사이즈 차이 있을 때 포스트업 옵션도 써주고 막 이런 것들 장민국이 어느 정도 오히려 더 이제 나은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저희가 뭐 김준일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이 이제 이 김준일, 임동섭이 상무 가기 전에 이 두 명이 주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임동섭 부진이.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콜의 어떤 변화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소프트 콜일 때 좀 네. 이렇게 위력적인 걸 보였던 그런 선수들의 어떤 위력이 조금씩 반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선수와 없는 선수의 어떤 차이가 소프트콜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파워가 별로 없고 이제 그 기술이나 스피드가 좋았던 선수가 파울콜을 많이 받으면서
반사 이익을 받았는데 지금 네. 같은 경우에 웬만한 거에는 불지를 않으니까 여기에서 임동섭이 사실은 그 농구를 갖다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소프트하게 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어떤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상대가 어떤 범핑을 했을 때 그 슈팅 밸런스가 흔들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픈 슛이 나서 던졌을 때 어떤 자기 슈팅 어떤 밸런스가 찾지 못하는 거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갈까요? 네,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오리온 27승 22패 현재 3위고요. 지난주 1승 2패 기록했습니다. KT전 잡았는데 자, LG KCC에 잇따라지면서 지금 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그 KT는 기본적으로 오리온이 KT한테는 좀 강해요. 서동철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서동철 감독이 이제 이 오리온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할 때 준비하기 좀 편한 팀과 까다로운 팀이 있는데 이제 오리온은 굉장히 까다로운 축에 속한다. 뭐 매치업이나 여러 가지 전술적인 부분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리온에게 가장 뭐랄까요 적합한 오리온이 가장 원할 만한 6강 상대는 KT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덕기 선수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오리온이 그래서 KT를 잡아냈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네. 좀 치열한 접전 끝에 잡아냈고 당시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 이승현 선수가 당시 9분 정도 뛰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멍텅이라고 그러죠. 멍텅 그 멍드는 거. 허벅지 쪽에. 멍드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뛰지 못해가지고 이승현 선수가 많이 못 뛴 상태에서 KT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 팀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LG한테 접했고 KCC한테 또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가 뭐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이기는 게임을 갖다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데빈 윌리엄스의 경기력은 많이 안 좋았죠. 예, 많이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호준 감독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헤인즈 영입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데빈 윌리엄스 잔류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강호준 감독이 이제 그 전까지는 데빈 윌리엄스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좀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그 이후엔 좀 바뀌었어요. 오히려 좀 데빈 윌리엄스 달래주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 좀 바뀌었는데 급격한 태세 전환.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함께 가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막상 그 실제 코트에서 경기력은 그 예를 들어서 예. 제가 김영현 기자를 영입을 하려고 예. 이동환 기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불발됐어. 예. 그럼 그래도 우리 이동환입니다. 이제 와서 이봐요. 안탈 부리지 마. 예, 뭐 거의 이렇게 그런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달래는 쪽으로 강원준 감독님이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막상 코트에서 이 데빈 윌리엄스 경기력은 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뭐 이제 국내 선수들과 어떤 케미스트리도 없고 슛 셀렉션도 불안하고 트랩 수비 대처도 그래도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전보다는 좀 약간 턴오버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막 되게 좀 어떻게 꾸역꾸역 해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이대로 가면은?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데빈 윌리엄스가 만약에 이 정도 경기력에 계속 머문다면은 오리온은 디드링 로슨을 어떻게든 많이 뛰게 하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이즈 문제는 그냥 최근에 그래도 괜찮았던 뭐 최현민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종현의 출전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승현과 이제 국내 빅맨, 투빅맨 체대로 가서 로슨을 3번으로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변형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7승 22패예요. 지금 3위거든요. 사실은 이 팀이 뭐랄까 그런 세부적인 약점만 좀 해결을 했으면 지금 2위를 달렸을 거라고 봐요. 현대모비스 지금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3위란 말이죠. 첫 번째는 자 데빈 윌리엄스를 퇴출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에런 엔지를 데리고 오려고 그랬단 말이죠. 못 데리고 왔어요. 위에서 결제선에서 최종 결제선에서 잘려가지고 그 부분에서 일단 선수단이 제가 볼 때는 좀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는 그 수비에 저는 제가 이렇게 쭉 봐오니까 수비에서 기본적인 수비를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말이냐면 자 선수단 자체는 수비가 굉장히 강할 수 있는 로스터거든요. 이승현이 있고 이대성이 있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선수를 축으로 해서 허일행이 그렇다고 이제 수비 뭐 발은 좀 느리긴 하지만 센스가 나쁜 선수는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팀은 수비가 강해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외국인 선수가. 근데 디디 로슨 쪽에서 골밑 수비가 좀 약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슨 선수가 약하면 이승현 선수가 그 용수를 하든지 아니면 더블 팀이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올 시즌에 KCC한테 6전 전패예요. 그 왜 6전 전패냐?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라건하고 타일러 데이비스를 못 막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했으면 뭔가 나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그 지난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래서 KGC는 꼽에서 쉽게 득점을 하고 우리는 좀 어렵게 득점을 하고 이 팀이 그러면 더블팀 못하는 팀이냐? 그것도 아니죠.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팀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대2 수비도 마찬가지. 2대2 수비 할 때도 굉장히 불안해요. 이 팀 같은 경우는 호흡이 안 맞아요. 스위치 디펜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 되니까 오리온이 전력이 강함에도 저는 강하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3위야. 3위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그렇다고 그 약점을 갖다 계속 제가 막 문제가 있다, 너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KT전에서 좋았던 건 뭐냐면 이승현 선수 없었는데 그때 당시 최현민 잘했고요. 이정현도 괜찮았고요. 이대성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팀이 벤치도 나름 나쁘지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연패를 당했어요. 즉 이거는 그 수비였던 약점들이 있고 이 약점들이 오리온의 객관적 전력을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저는 이런 결론밖에 못 내리겠어요. 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 전력 강한데 지금 현재 위치나 어떤 막상 승률은 기본 전력에 비해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수준.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SK입니다. 현재 20승 28패 공동 8위고요. 지난주 2승 1패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잡았고요. DB에게 졌지만은 삼성을 또 잡아냈습니다. SK가 뭐 저는 이번 주부터는 경기력이 그래도 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자밀원이 문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원희가 그래도 조금 뭐 원희 나올 때 이제는 뭐 크게 막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 느낌이 있고 김선영이 워낙 잘해주는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고 이제 문경 감독이 최근에 그 현대모비스전 앞두고 이 안영준에 대해서 직접 좀 언급을 안영준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본인이 힘들지만 않다면 출전 시간 주려고 하고 지금 현재 득점 형태가 그냥 점프슛 아니면 레이업 두 가지밖에 없는데 2대 게임도 틈만 나면 만들어 주려고 하고 패턴 안에서 한 축이 될 수 있는 선수로 키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슈터로서의 움직임도 본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양홍석이나 송교창이랑 비교하면 안영준이 그들보다는 슈터로서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은 좋다고 본다. 전성현 전준범 같은 정도는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슈터로서의 움직임 지금 과도기에 있는데 이것만 익히면 2번, 3번에서 최대 4번까지 뛸 수 있는 어떤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영준을 진짜 성장시켜보겠다는 좀 의지를 드러내셨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팀 내 권력 이동 이제 나오고 있다. 권력 이동이다. 권력 이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최준영이 사실 올 시즌 직전까지 최준영에 대한 롤을 갖다가 확대를 시키고 이제 김선영에서 최준영 쪽으로 코어를 갖다 살짝 이동을 시키면서 여기에 안영준 그리고 나머지 선수를 이제 붙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SK가. 근데 최준영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갖다가 치고 지금 부상을 갖다 당하면서 사실 트레이드 루머까지 나오는 그런 상태이고 SK는 올 시즌이 만약에 공동 8위면 다음 시즌 기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약을 했을 때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갈 것인가? 이제는 사실 남는 대안이 안영준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최부경이나 김민수나 이런 선수를 위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안영준을 코어로 하고 김선영을 이제 같이 이렇게 쓰면서 거기에서 뭔가 팀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미래를 갖다가 탐색하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안영준의 성장이 필요한데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 그리고 이 선수의 롤 확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이제 롤 확대가 만약에 적응이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안영준은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어떻게 보면 송교창이나 양홍석만큼의 어떤 그런 그 화려함은 없지만 견고함에서는 이 두 선수에게 저는 밀리지 않는다고 봐요. 되게 실속 있는 스타일의 그렇습니다.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코어로 해서 뭔가를 갖다가 만든다 그러면 SK가 소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 다니면서도 이제 뭐 각 구단 관계자들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뭐 포워드들 얘기 나오면은 SK 안영준이 그렇게 막 엄청 두드러지지 않는데 진짜 농구 잘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타구단 이제 관계자들도 할 정도로 안영준이 지금 리그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정받는 수준까지 와 있고 그러니까 권력 이동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게 지금까지 안영준의 어떤 플레이를 보면은 이제 외곽에서 3점 마무리 아니면은 이제 안영준을 위한 패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크로스 스크린 활용해서 로우 포스에서 공 잡고 그렇죠. 이 선수가 힘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서 포스트업 강하게 치고 들어가면서 마무리. 그러니까 아까 뭐 저희가 임동섭 얘기할 때 어떤 파워 얘기를 했는데 안영준은 그 파워가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아니면 이제 공격 리바운드 가담 후에 폭백 득점 그런 것까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2대2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볼 없이 움직여서 뭐 스크린 핀다운 스크린 받아가지고 캐치앤슛까지 하는 어떤 그런 조금 이제 약간 그런 이제 기술적인 어떤 플레이까지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 선수 맞기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안영준이 해오던 플레이는 되게 좀 터프하고 강한 어떤 파워를 앞세운 플레이고 굳은 일이 많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굳은 일하면은 뭐 수비에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공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업 아니면 공격 리바운드 가담, 퍼펙트 득점, 속공 가담 이런 것들은 굳은 일에 속하거든요. 공격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파워를 앞세운 터프한 득점에다가 그런 어떤 기술적인 득점까지 센스를 활용하는 득점까지 더해지는가 이게 밸런스가 좋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취사 선택이 가능해요. 매치업 상대가 나보다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터프한 득점 하던가 하고 아니면 상대가 나보다 오히려 신장은 큰데 약간 발이 느리다. 아니면 어떤 2대2 수비 요령이 떨어진다. 나는 사이즈는 맞는데 빅맨 수비는 잘하는데 뭐 외곽에서 수비는 약하다. 이러면 핸들러 공격도 할 수 있고 슈터로서 움직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문경 감독이 바라는 방향이 만약에 성공만 한다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밸런스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SK가 최근 몇 년간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이즈 대비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포워드 중심의 어떤 농구를 갖다가 하는데 거기에 안영준이 선봉장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김선영이 이제 뭐 정신적 지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오재현이 있고 여기에 뭐 이면택이라든가 뭐 또 어떻게 보면 FA 때 그런 선수를 뽑겠죠. 그렇죠. 데려올 수 있죠. 영입할 수 있죠. 그렇게 한다면 SK의 어떤 팀 개편이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봐요. 아직은?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좀 애매하고 여기서 선수단 개편이 살짝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여담이지만 네. 지난주 14일이죠. 14일에 문경 감독과 전희철 코치가 이제 뭉쳐 쏜다에 네.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뭉쳐 쏜다 같은 경우는 KBL하고 같이 이렇게 좀 긴밀하게 협조를 맺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사무국장 회의에서 뭉쳐 쏜다에서 뭐 어떤 이제 그 출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문경 감독 이제 전희철 코치 이제 나왔고 저희가 또 뭉쳐 쏜다 또 한 번 또 이제 그 나눠 분석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디시에서. 선수들. 예, 그렇죠. 예. 이동국, 홍성은. 네. 아 진짜 제가 이르던 가면서 그 야구, 축구 다른 쪽의 레전드들을 이제 농구 실력 평가하게 되려는 일일이 올 줄은 몰랐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어떤 그 실링이 어느 정도인지. 예. 그리고 지금 허재 감독, 현지호 코치. 과연 진짜 코칭을 잘하고 있나? 네. 이런 거. 예. 그렇죠. 예. 유리농구만의 색깔로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